네, 악동입니다. 네, 잠깐 좀 한가한 시간이라요. 잠깐 점심 겸 저녁 먹고요.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도중에 어, 인앤아웃 먹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햄버거. 네, 한국 같으면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기사님들 기사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먹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한국 아닙니다. 한인타운에는 있겠죠. 예, 사실 저도 이게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가끔씩 와요. 이게 주변에 검색했는데 여기가 1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먹고 잠깐 주차해놓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이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우버 기사로 하실 때 돌발 상황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황하죠.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 경험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승객을 태우고 이제 목적지에 앱에 내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우버 앱, 리프트 앱 그 자체 안에 맵이 켜지거든요. 바로 그냥 누르면은 그 거기대로 가면 돼요. 손님을 태우러. 근데 손님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그 손님의 정보가 나오는데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전화하는 것보다 나 메시지가 편하다 그러면은 우버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보내면 돼요. 자동으로 영어로 그 손님한테 가거든요. 그래 좀 나와 달라, 나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결론은 그냥 취소를 하시면 돼요. 도착해서 안 나와 있다고 바로 취소하지 마시고, 해보다 보면 뭐 다 알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시간이 이렇게 타이머가 올라가요. 도착하면은 그 시간 안에 안 나오면 내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기사님들의 권리입니다. 내가 이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나는 빨리 취소를 하고 다른 코를 잡겠다. 그럼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하면 내가 그 손님한테 간 거리를 계산이 돼서 수수료로 저한테 돈을 줍니다. 그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거리가 대부분 뭐 2, 3마일 내로 우리가 근처에서 이제 손님을 픽업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는 것도 우리 연료를 소모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아서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손님이 안 나온 거, 시간 내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를 하시면 되고, 가끔 이제 그 손님을 태우러 가는 도중에 우리 집마다 여기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집이 뭐 게이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일반 뭐 아파트도 있고, 게이트가 있는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손님이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한테, 이제 기사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이 번호 찍고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근데 그런 거 얘기도 없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 참 난감하죠, 사실. 그거는 또 거리가 집 앞에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 타이머가 생기지 않아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취소를 하시면은 수수료도 없어요, 또.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그래서 조금 판단을 더 하시고 거기서 더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취소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사실. 아니면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다른 그 안에 사시는 다른 차가 이게 들어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차를 따라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센스를 발휘하셔도 되고, 만약에 어디 시골 오지를 갔는데 뭐 차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 손님은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돼, 뭐 메시지도 안 봐. 그러면 이게 그냥 하염없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콜이 만약에 그 손님이 되게 멀리 가거나 뭐 되게 좀 단가가 좀 좋은 거면은 좀 기다릴만 한데, 뭐 그런 것도 아니시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해요.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가족, 그 부른 손님께서, 승객이 주소를 잘못 적을 때도 있어요. 주소를 잘못 적을 때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갔어요. 근데
찍어준 주소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GPS로 그 손님의 위치가 뜨거든요, 우리한테도. 근데 뜨는 위치는 그 적어준 우리가 내비로 가는 그 주소가 달리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르게 있을 때가 있어요. 찍어준 주소는 분명히 여기 직진하라고 하는데 그 손님의 위치는 왼쪽에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손님한테 가야 돼요, 왼쪽으로. 그 주소로, 적힌 주소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 승객의 위치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승객이 그 주소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앞에까지 가기 전에 뭐 전화를 주신다거나 이 메시지로 거기 아니고 여기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만 있는데 그냥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찍은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 적힌 주소로 가면 안 되고, 그냥 가시다가, 근데 이게 막 터무니없이 그 손님이 계신 위치가 그 찍어진 주소하고 막 완전히 다른 데 있고 이러잖아요. 그 근처 어디서 잘못 찍은 거야, 이건 손님이. 그러면은 그 손님 위치로 가는 게 맞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GPS 위치가 만약에 가족이 불러준 경우가 있어요. 그 가족은 완전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가족이, 친구나 거기 있는데 거기들 불러준 거죠, 우리를. 그럼 GPS는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그분은 아예 거기 없기 때문에. 아마 GPS를 아마 그분이 꺼지거나 그럴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갔는데 손님도 없고 GPS도 안 뜨고 연락도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쪽 그 부른 다른 원래 자기가 불러준 사람이 어쨌든 거기다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또 그 불러준 실제로 타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뭐 GPS도 없고 아예 그냥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 취소하셔야 돼요, 도착해서. 거기는 어차피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취소를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이건 일을 하시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계속 손님이 이제 도착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고 태우고 그냥 내려주고 이렇게만 하다가, 그렇게 손님이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당황하죠, 사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취소를 또 바로 해야 되나, 근데 나한테 이거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취소는 그냥 우리 기사님들의 권리예요. 그분이 안 나온 거니까 그건 취소하셔야 돼요. 그 취소 목록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그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 클릭하면 돼요. 가지고 취소하시면 되고, 뭐 돌발 상황이라면 사고가 제일 크죠. 사고는 제가 따로 얘기를 그 사고만 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올릴게요.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저도 사고 한 번을 겪었고, 사고가 나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사고 나시면 상대의 이렇게 정보, 보험이랑 이렇게 면허증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사진 찍고 그 똑같아요. 그거 다 정보 확인하고, 뭐 손님한테도 좀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큰 사고 아니면 일단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맞아요. 차가 운행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바로 우버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 우버 안에 보면 사고 났다는 그게 메시지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바로 접수되면은 바로 우버팀에서 연락 와요. 이 진행은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이건 잘 돼 있어요. 저도 사고 났을 때 한 2-3주 만에 다 뭐 이런 건 접수가 다 돼서 웬만큼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차 수리를 그쪽에서 지정해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여기 사고 나시면 내 주변에 뭐 항상 잘 가는 샵이 있으면 거기를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빨리 고치는 데를 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잘못 가면 이게 한 달 넘어가요. 그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한국처럼 뭐 내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부딪히거나 내가 과실이 없다 그러면 무슨 뭐 좀이라도 위로금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근데 뭐 변호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작은 사고면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 버려가면서. 어쨌든 미국에서 사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간 막 다 보내야 되고, 뭐 나한테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 차 수리를 빨리 되는 데로 일단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저도 서류 이런 거, 접수 이런 건 2-3주 만에 끝났는데, 여기 뭐 아시잖아요, 사시면 한국에 비하면 엄청 느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 사고 나도 뭐 한 달이 뭐예요. 뭐 두세 달, 6개월도 걸릴 수 있잖아요. 과실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사랑 우버 보험팀에서 그런 건 다 해줘요. 우리가 일상으로 바로 이제 일할 수 있게. 근데 차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샵을 어디서 맡기는 걸 중요해.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고를 또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버 수수료가 우리한테 많이 떼가 우리가 적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보험 접수하는 보험팀이 또 따로 있고 우버에서 그걸 되게 진행을 어찌됐든 일반 이런 사고보다는 빨리 좀 접수를 해줘요. 진행이 좀 빨라요. 예, 일단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돌발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차가 뭐 고장이라는 건 새 차 옛날 구형차도 상관없이 뭐 바퀴 같은 게 뭐 파스가 날 수 있죠. 목 같은 데 박혀가지고 그거는 우리 계기판이 뜨거나 뭐가 좀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차를 일단 세우셔서 손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떴다, 경고등이. 가까운 샵에 가서 얼른 그걸 고치세요. 손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기다려줄 수 있냐? 너 급한 일이 있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손님 태우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그냥 괜찮다, 천천히 해라 해서 같이 그 샵에 가서 타이어를 이제 그거를 그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타이어를 그렇게 해서 다 해서 그냥 갔어요. 목적지까지.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간은 늦어졌는데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목적지까지 어쨌든 나중에 제가 데려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 그 전 상황에도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차가 우버 등록할 때 자차로 많이 하시잖아요. 등록하면은 가족이 만약에 차가 뭐 좀 안 타는 차가 있으시거나 출퇴근용으로 차가 하나 있으시면은 그 우버에 등록할 때 그 차를 여유를 하나를 더 놓으세요. 등록을 하세요. 그게 뭐 가스차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길어지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에 누가 가족의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 그 차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족분은 무슨 차를 타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렌트를 하잖아요. 그 렌트카를 가족분을 타게 하시고, 나는 지금 일이 급하다 그러면은 그 차로 등록이 된 걸 그 차를 이걸로 하겠다고 거기 누르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차 등록이 되는데 그것도 바로 되긴 되거든요. 바로 일은 못 하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놓으셨으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항상 2대를 해놓고, 이게 사고가 나면 그 렌트카를 제 가족을 타게 하고, 저는 그 집에 있던 다른 차를 제가 가져가서 일을 해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여기 들으시는 분마다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나는 그냥 뭐 드라이브 삼아서 그냥 투잡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댕기면 나 그냥 쉬어야지. 그냥 그 렌트카 타시고 이렇게 쉬시면 돼요. 근데 렌트카로 우버는 못 타세요, 절대. 그거는 등록도 아마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그 렌트카 회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우버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렌트카로 절대 우버 하시면 안 되고, 되지도 않고 등록이. 그런 방법이 있죠. 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차가 또 차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타이어 되게 중요하죠. 항상 점검하시고. 우리가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좀 타이어 때문에 만약에 펑크가 났다 그러면 좀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잖아요. 항상 타이어 밖에 체크하시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웬만하면은 그 타이어에 뭐 목 같은 게 껴서 파스가 나도 사실은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거기 샵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 순간순간. 그 주변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괜히 그거 여기 얼마 안 남았는데, 거리가 만약에 다 왔다 그러면 손님을 내려주고 가셔도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큰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을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속 가시다가. 그래서 뭐 그 정도 돌발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또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근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제가 다 겪었던 일이니까,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는 뭐 사고 관련해서 얘기 드릴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서 도움 되실 만한 얘기들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